아이유의 셀러브리티로 2021년 2월 한 달간 벌어들인 음원 매출은 총 1억 5천여만 원이 된다고 추정하는 것이죠. 자, 여러분,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?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고위험, 고수익 이런 뜻인데, 흔히 말하는 뭐 아니면 도, 쪽박 아니면 대박, 짧고 굵게, 못 먹어도 고, 이런 얘기예요.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면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, 그죠? 또 다른 얘기 하나 하면 이제 신데렐라, 심청전, 춘향전 이런 얘기들의 공통 주제는 뭘 것 같으세요? 제가 생각하는 공통 주제는 자, 인생은 한 방이다, 존버하라,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. 계속 존버하면 이제 왕자님, 용왕님, 암행어사가 이제 한 방에 와서 정리해주는 뭐 그런 거, 그런 느낌적인 느낌,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. 자, 그럼 우리 생활 속에 현실적으로 그나마 흔히 볼 수 있는 한 방은 뭐가 있을까요? 부동산, 주식, 땅 투자,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죠. 근데 남들은 그렇게 사면 잘도 오른다는데 왜 나만 사면 떨어지는지 참 기가 막혀요, 그죠? 보통 이렇게 해서 가난해지면 꼭 위로하는 말들이 있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어,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보자. 자기가 최근 들은 말 중에 가장 와닿는 말이래. 그래서 제가 야, 초딩이 그런 이상한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제 가슴 속에 큰 울림이 오는 건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. 슬픈 얘기죠? 그런데 말이죠,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뜨거운 한방에 관한 얘기 뒤에는 꼭 이런 말도 따라다녀요. 부익부, 빈익부.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.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얘기가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산업, 저는 대중음악계라고 생각하는데요. 대중음악계 부익부, 빈익빈의 정도는 얼마나 심한지 가온지수를 통해 설명드릴 텐데, 자,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. 제가 2010년 가온 차트가 처음 발간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가온지수는 도대체 뭐예요? 라는 질문이에요. 수년간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린 적이 제가 많은데, 신기하게도 아직도 가온지수가 뭔지 아는 분이 극히 드물다는 거. 저희로서는 이제 굉장히 슬픈 일이기에 오늘 작심하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이 설명을 드려보시면 이제 차트를 볼 때 가온지수를 먼저 보실 거라고 장담해요. 제가 2010년 가온 차트를 처음 기획할 때는 음원 시장이 지금처럼 스트리밍이 주가 아니었고 다운로드가 대세였어요. 그러니까 아이폰이란 혁신적인 디바이스가 국내에서 막 출시된 직후였고 초고속 무선망이 조금씩 확대될 때였죠. 그래도 스마트폰을 들고 시간, 장소에 구애 없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끊김없이 듣는다는 것이 당시에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었죠. 그래서 가온 차트 기획 당시 다운로드 차트와 스트리밍 차트 이렇게 두 개만 만들려고 결정했는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디지털 차트라고 해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다 합산한 종합 차트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거죠.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산하기에는 어떤 이제 기준점이 필요했던 거죠. 자, 그래서 생각한 게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한 번씩 이용할 때 소비자가 내는 돈의 가치를 기준점으로 두기로 한 거죠. 예를 들어 1회 스트리밍에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3원이라고 하고요, 1회 다운로드 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700원이라고 가정하면 특정 곡이 총 10회 스트리밍, 총 2회 다운로드를 했다면 10 곱하기 3, 2 곱하기 700 해서 1430원이 되는 거죠. 최종 합산 매출 1430원이 가온지수 1430점으로 표현됐던 거죠. 결국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온지수는 돈, 저작 인적권자, 즉 유통사, 기획사들에게 들어가는 총 정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직접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? 보시는 차트는 가온 디지털 월간 차트이며 올해 2021년 2월달 차트예요. 아이유의 셀러브리티가 1위를 했고 가온지수는 총 1억 5,218만 9,447점이네요. 자, 이제 이 가온지수를 점수로 부르지 말고 원을 붙여볼까요? 그러면 1억 5,218만 9,447원 이렇게 표현되겠네요. 그렇죠? 즉 아이유의 유통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아이유의 셀러브리티로 2021년 2월 한 달간 벌어들인 음원 매출은 총 1억 5천여만 원이 된다고 추정하는 것이죠. 물론 각 유통사별로 멜론벅스, 지니, 플로어 같은 서비스 업체와 계약하는 요율이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히 근사치의 매출액일 거예요. 설명이 어려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. 가온지수는 돈이다. 즉 기획사가 받는 저작 인적권료의 추정치다 라는 것입니다. 자, 이제 가온지수를 보실 때 꼭 숫자 뒤에 원을 붙이고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확 오시겠죠? 자, 그러면 오늘의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? 가온지수로 알아보는 가요계 부익부, 빈익빈,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. 올해 2월 월간 차트를 보면요, 가온지수가 다름 아닌 돈이다 하고 보시면 이 숫자들 신기하게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. 1위를 한 아이유는 한 달에 1억 5천 정도,
2위를 했던 경선은 7,400여만 원 정도 기획사가 벌어갔다는 것이죠. 1위를 한 아이유라는 가수를 보면 한 곡으로 1억 5천 이상 매출을 기록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런 대형 가수들은 차트 안에 한 곡만 있지 않아요. 차트 200위 안에 여러 곡이 항상 상주해 있죠. 그러니까 이 매출을 다 합치면 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. 그러나 순위가 낮은 가수들은 앨범 제작비 등을 생각해서 10곡 정도 되는 정규 앨범을 내기가 힘들죠. 보통은 한 곡 디지털 싱글로 발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위도 낮은데 곡도 한 곡이니까 당연히 매출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.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? 보통 멜론벅스 같은 사이트에서 서비스 되는 곡이 3천만 곡이 넘어요. 근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스트리밍이 일어나는 곡은 총 500만 곡 정도고 나머지 2,500만 곡은 한 번도 클릭되지 않아요. 충격적이죠. 그런데 스트리밍 로그를 분석해보면 가온 차트 1위에서 200위까지의 스트리밍 점유율이 전체 스트리밍 수 대비 평균 30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. 3천만 곡 중에서 상위 200곡이 내는 스트리밍 점유율이 전체의 30%이고 나머지 2,999만 9,800곡들이 70%를 차지하는 거예요. 그래도 가온 차트 월간 200위 안에 들어야 기획사가 유의미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3천만 곡 중 200위 안에 드는 확률은 0.00066% 정도죠. 어찌 보면 복권이나 로또 당첨되는 일보다 확률이 더 작을 수 있는 일, 그게 바로 음악을 만들어서 가온 차트 월간 200위 안에 드는 일이죠. 예를 들어 어떤 기획사가 이번 달 발매한 디지털 싱글이 월간 차트 200위를 했다고 가정해봐요. 그러면 보통 유통사 수수료를 떼고 700만 원 정도 기획사로 들어오는데 이미 한 곡을 만드는데 녹음비, 세션비, 믹싱, 마스터링비, 앨범 자켓 디자인까지만 해도 아무리 저렴하게 하더라도 최소 300만 원은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근데 700만 원 들어온다면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가수 인센은 어떻게 줄까요? 기획사가 양아치가 많은 게 아니라 현실이 이래요.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가수만 불쌍하게 비춰지지만 그 가수를 데리고 있는 소속사의 형편은 더 어렵다고 봐야죠. 이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많은 앨범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한 번 히트를 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뜨거운 한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부동산 투자나 주식, 가상화폐, 로또와는 다른 이유는 투자의 가치가 있어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좋아서 계속 하고 싶어서 가치가 생기길 바라는 거죠. 그리고 서부시대 금광 캐는 사람처럼 수많은 음악인 중에서 아주 소수가 대박을 내니까 그걸 보고 이 업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단순히 음원 차트 순위만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음원 강자들이 차트를 독식하고 있죠. 이런 차트 상위 랭커들은 단순히 음원 매출만 큰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인지도로 광고, 행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외 음원 매출로 이어져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. 이에 반해 차트에 나지 못한 가수들은 음원 수익도 기대하지 못하지만 인지도도 없기에 또 다른 홍보비를 지출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. 오늘 이렇게 가온 지수로 가요계의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어느 정도 순위가 돼야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, 투자 대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모르고 음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예요. 앞으로 더 많은 정보로 음악산업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릴게요.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